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경북 영주시 풍기읍에 자리 잡고 있는 항일 독립전쟁 발상지인 대한광복단 기념사업회를 찾아 제76회 광복절을 맞아 대한광복단 초대 단장을 역임하신 소몽 최기준 선생 순국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대한광복단 약사비 제막식과 300위 순국 선열들의 추모식을 거행하신 정윤선 박사님을 오늘 뵙게 됐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장님께서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시고 독일에 이화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의학 박사를 수료하시고 또 막스 프랑크 연구소에 연구원으로 계시다가 또 우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시다가 어떻게 대한광복단 기념사업회 회장직을 맡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 역사, 그 중에서도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는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긴 독일 유학 시절에서도 갖고 있었는데, 귀국을 해서 이제 우연찮게 국민들의 모금으로 민족문제연구소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감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연찮은 기회에 관계자들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저도 같이 활동을 하다가 그 연관으로 여기 대한광복단 기념사업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이제 그 요청을 받아서 이사로 등록을 하게 되고 10여 년 정도 여기 이사 활동을 하다가 이제 2년이 좀 넘었나요? 회장직을 이제 요청을 받고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예. 맡아보니까 엄청 어려운 일인 거를 알게 됐습니다. 예. 국내에서 항일 독립무장 단체로 어떻게 이렇게 경북 풍기읍에서 결성되었는지요. 또 그 동기와 또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일단은 시대적인 얘기부터 하자면요. 1913년 정월이면 어떤 때냐면은 이제 1905년의 을사늑약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요. 1910년에 이제 경술 국치를 우리가 겪은 것까지 알죠. 그래서 이제 을사늑약 전후로 해서부터 경술 국치까지 의병투쟁 또는 항쟁, 전쟁이라고까지 의병 전쟁이라고까지 말합니다만 굉장히 활발했는데 일본의 무단 통치가 이제 말하자면 아주 본격화합니다. 그래갖고 말도 못하게 탄압이 심화되면서 많은 의인들이 이제 만주로 망명을 하게 되죠. 그럴 때 남아있던 의사들이 일단은 숨어들었다가 이 풍기가 소백산맥에 의해서 둘러싸여져서 십성지 중에 하나인데 숨어 살기가 좋은 데였죠. 그리고 소백산맥을 둘러싸고 의병활동도 굉장히 활발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최기중이라는 이제 분이 상주에서 이사 오신 분이 뜻이 있어서 기회를 보면서 자산을 모으고 있다가 이분들을 규합을 해서 1913년에 일본 군인을 상대로 국내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 힘으로 나라를 되찾자라는 목적을 갖고 대한광복단이라는 단체를 설립하게 된 겁니다. 소몽 최기종 선생님이 대한광복단 초대 단장을 역임하셨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또 그 항일 단체 그 규모와 또 그 전국 활동 반경은 어떻게 그 당시에 전개됐는가요? 소몽 최기중 선생은 1873년생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상북도 상주 함창 출신이시고요. 이제 함창. 예. 거기서 이제 그냥 뭐 먹고 살만한 농가의 유복자로 태어나셨고, 그런데 이제 유복자로 막내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형님들의 보호하에
큰 고생을 하지 않은 걸로 않고 자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서부터 그 옳은 것, 그러니까 옳지 못한 것을 보면 참지를 못하는 성격을 갖고 있었고, 이제 형들이나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제 논마지기를 농사를 지으면서 늘 기회를 이제 노리고 있다가 재산이 모여지고 이제 헌병으로부터 이제 시달림을 당하니까 풍기라는 장소를 택해서 이사를 오시는데, 풍기라는 장소를 택하는 데는 이미 뜻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는 기록물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최기중 선생이 이제 남기신 그 당시 쓴 시들을 보면은 그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06년에 이사 와서 1913년까지 아주 굉장히 치밀하게 돈을 모으고 사람들을 교합하는 데는 의병장 출신, 각도의 충청도, 황해도, 전라도, 경상도 의병장 출신, 그 다음에 서울의 열혈 활동가들,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 이런 분들을 이 주변에서 전부 모아갖고, 그러니까 전국적인 조직으로 탄생을 시킵니다. 1913년 정월의 창단 당시에는 10명 내지는 13명 이름만 올리는데, 단원으로 이름은 올리지 않았어도 활동을 하신 분들이 저희들이 기록을 보면 수십 명이 돼요, 현재로. 그러다가 이제 그분들하고 또 이제 또 새로이 들어오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수혈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뭐 밀양에서도 사람이 오고, 이제 대구에 박상진 의사도 찾아오고, 만주에서 누구도 찾아오고, 그래갖고 와서 1915년에 이제 광복회로 이제 조직 개편이 되고, 저는 지금 광복단의 규모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광복단의 활동을 저는 1913년부터 1923년이라고 봅니다. 물론 광복단이 있기 위해서, 그 다음에 광복단이 없어진 다음에도 그 사람들의 활동은 물론 있었지만, 역사적으로는 1913년 정월에 탄생을 해서 1923년에 당시 창립 멤버 중에 하나였던 김상옥 의사가 종로경찰서 폭탄 투하 사건을 벌인 것, 그것이 대한광복단원으로서의 마지막 의거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후에도 그 단원 출신들의 그 활동이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지만, 저는 대한광복단 역사는 1913년부터 23년까지 10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모에 대해서는 이제 그 활동을 하신 분들을 저희들이 전부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이때까지 저희가 여기 쭉 적었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적었습니다만, 여기 적히신 분이 348분입니다. 아마 역사를 더 연구를 하면 이 중에서 걸러지는 분들도 계실 테고, 더 찾아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직은 작업 중입니다. 한 분은 그냥 옥사하시고 6분이 사형을 당해갖고 7분이 돌아가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올해 우리가 이제 100주년, 그 순국 100주년 추모제를 지내게 됐던 건데요. 그분들의 성과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운동만 해갖고는 나라를 되찾을 수 없다는 의식을 백성들 사이에 고취시켰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군자금을 모으고 무장 활동을 했다는 거.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일본 경찰들의 그 간담을 서늘하게 한 사건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체포되기까지 했는데요. 그래서 일부는 체포됐다고 하더라도 남은 분들이, 이거 완전 점조직이었었기 때문에 일부는 체포된다고 해도 남은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했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암살단, 광복단, 결사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그것이 의열단으로까지 이어지면서 활동을 해서 1919년에 3.1운동이 분출되는 데는 그 체포돼갖고 재판을 통해서 알려진 일분들의 활약상, 그것들이 백성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굉장한 그 국민의식의 고취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3.1운동이라는 거대한 그 국민들의 에너지가 분출되는 데는 대한광복단의 활동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쉬지 않고 만주에서 국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활동을 한 거. 그리고 이분들의 이제 스스로가, 또는 이분들이 키운 후배들이, 또는 후손들이 만주에서 이제, 그러니까 김재진 장군도 이제 광복단이었고요. 청산리 투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의열단은 아까 말씀드렸고, 독립군 창설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임시정부 수립에도 굉장히 큰 관여를 했습니다.
광복단 기념사업회 공원 입구를 보니까 항일 독립전쟁 발상전 표적을 봤습니다. 상당히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규모가 상당히 큰 규모로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데 이제 조성 배경과 앞으로의 목적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 기념공원이 이제 조성하게 된 이제 배경에는 풍기의 김계하 선생이라는 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분은 1980년대부터 호롤 단신, 대한광복단에 대해서 아무도 모를 때 호롤 단신 자료를 여기저기 수집을 하고 다녔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이제 그 분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역사학자들을 찾아가서 그걸 분석을 해서 물어보고 해갖고 여기 시민들한테 알리기 시작하면서 1993년에 여기 적어도 비석이라도 세우자 해갖고 생긴 것이 이제 지금 대한광복단 기념사업회의 첫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995년에 이제 3억 원을 모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1995년에 비석을 기념비하고 약사비 이제 이런 것들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알려지면서 이제 정부의 지원도 받아서 전체 규모 한 50억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이 기념관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이 기념관이 세워진 걸로 약 10여 년의 사업이 끝났는데요. 근데 이제 불행히도 이것이 이제 세워진 다음에 풍기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풍기 사람들이 이 기념관에 대해서 존재 자체도 모르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앞에 입간판 대한광 1913년이라는 걸 강조하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봐야 광복하니까 요즘은 맨 해마다 광복절 있지 무슨 조직도 광복해지 이러니까 광복이 뭔지 여기에 광복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입간판을 내용을 바꿔서 1913년 대한광복단, 그 다음에 여기가 그러니까 독립전쟁의 발상지라는 사실을, 그냥 독립운동을 한 이런 거가 아니라 일본군을 상대로 전쟁을 해서 나라를 되찾겠다고 하는 분들이 독립전쟁을 시작한 곳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간판 내용을 바꾼 겁니다. 저희들 기념사업회의 목적 사업 중에는 일단은 연구가 시작된 지 벌써 30년이 거의 돼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알려진 게 많지 않아서 정말 누군가가 왜 그런 큰일이 교과서에 안 실립니까? 이러는 거예요. 정말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이걸 역사 발굴 작업을 계속 해야겠다 싶어서 일단은 다른 거 다 둘째치고 1913년부터 1923년까지의 대한광복단 10년, 그래서 그 역사책을 쓰고 지금 여기 이제 일일이 기록된 이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조명하는 것, 그것이 일단 저희들 기념사업회의 목표고요. 유학하심으로 해서 독일 통일도 많은 관심과 우리 조국에 대한 통일 이념이 누구보다 많으신 걸로 제가 짐작이 되고요. 또 많은 학문을 그동안에 연구하셔서 평생 동안에 앞으로 대한광복단이 기념사업회가 엄청 신장될 걸로, 또 회장님께서는 시대적인 어떤 선영자로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념관을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광복단 기념관 제1층에 와 있습니다. 1층 전시관의 이름은 민족순환과 독립운동이라는 제목으로 1913년 대한광복단이 창립되기 이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어떻게 무단 정치를 피웠는가,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는가가 짤막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오른쪽에 이제 들어오면서 왼쪽을 보시면 민족독립운동 연표가 있어요. 그래서 18세기 말부터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가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건데, 이건 학교에서 다 배운 거고요. 여기의 특징은, 여기 바닥을 보면 우리가 미나미시로 제7대 조선총독 이토 히로부미 알죠? 이등방문, 그 다음에 이근태 불사조약에 찬성한 사람, 그러니까 친일 분자들입니다. 이지영, 권동만, 하세와 요시무치,
제라우치 마사, 박재수, 이완영, 사이토 마코토 이 사람들 우리가 밟고 지나가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민족의 순환과 독립운동의 제목으로 일본 군함이 강화도에 온 것부터 1908년 정리의병과 13도 청일기까지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반대편을 보시면 대한광복단의 창단 멤버이신 육창순 선생이 당시의 복장으로 총을 들고 무장투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밀랍 인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우리 이제 2층에 대한광복단의 결성에 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전시관입니다. 여기 들어오자마자 왼쪽으로는 1913년에 대한광복단을 결성하신 초대 단장 최기중 선생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이 초상화는 일종의 몽타주로 최기중 선생의 진짜 초상화나 사진이 남아있지 않은데 1917년에 아주 악덕한 친일파 경상북도 관찰사인 장승원을 처단할 때 최기중 선생이 직접 총으로 쐈는데 그 장승원이 총을 3발이나 맞고도 그 다음 날에야 죽었다고 해요. 죽기 전에 자기를 총을 쏜 사람의 얼굴, 키가 몇이고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눈이 크고 그랬다는 거를 그 말을 토대로 해서 만든 초상화입니다. 대한광복단은 1913년부터 23년까지 대한광복단, 그 다음에 1915년에 광복회, 그 다음에 1916년에 다시 대한광복단, 그 다음에 1919년에 암살단, 광복단 결사대 이름을 바꿔가면서 활동을 계속해갔는데요. 나중에는 그것이 주비단 의열단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분들이 광복군 또는 독립군의 창설에 굉장히 힘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다 설명은 못하는데요. 오른쪽에 보면은 그 창단 멤버인 한문, 유창열, 유창순, 최기중. 우리는 대한광복단 기념관의 4층 영주의 독립운동에 대한 전시관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저 왼쪽부터 보면은 영주에서 어떤 독립운동이 펼쳐졌는가가 서술되어 있는데요. 어느 도시나 그랬던 것처럼 3.1운동이 있었고 유르메 운동이 있었고 농민운동이 있었고 신간의 영주지회가 있었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국권회복운동이 있었던 건 당연하고요. 그 중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 대한광복단 기념사업회하고 연관이 있는 분이 계신데요. 영제 1920년대 농민운동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강택진 선생 부부는 젊은 나이에 지주의 생활을 포기하고 자기의 땅을, 농토를 전부 소작인들한테 나누어 줍니다. 그러고서 자기네들도 이제 소작인처럼 땅맞이기를 붙이고 살다가 농민운동을 하면서 일본 경찰에 잡혀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서 얼마나 고문을 당했는지 병이 나서 죽게 생겼으니까 일본 경찰이 풀어줍니다. 그래서 석방이 돼서 집에 와서 며칠도 안 돼갖고 20대의 젊은 나이에 숨을 거두어요. 그래서 이분 두 부부의 묘소를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대한광복단 단원들의 재판 기록이 또 전시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 2층, 3층에 자리가 없어서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영주의 독립운동사 연표가 있고 독립운동 지도가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주에 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여기 가서 이걸 보시면 일목요연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76주년 광복절에 소몽 최기중 선생님 순국 100주년을 기념하는 대한광복단 약사리 제막식 구선열 300일을 거행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소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 문건에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올해 광복절이 마침 8월 15일이 소몽 최기중 선생님께서 음력으로 치면 사형당하신 지 꼭 10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를 맞아서 이제 우리가 약사비도 새로 제막을 했는데 사실 이 대한광복단 약사비는 1995년에 이미 세워졌었지만 그 당시에는 고증도 좀 부족했었던 데다가 돌이 깨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영주시와 대한광복단 기념사업회에서 이제 1000년 전부터 그거를 이제
갈기로 계획을 세우고서 마침 요번에 순국 100주년을 맞이해서 제막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진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봉 최기종 선생께서 1921년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을 당하실 때 같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당하신 분, 그리고 그 시기에 대구 형무소에서 사형당하신 분, 그 다음에 고문을 못 이겨서 옥사하신 분, 그렇게 7분이 계십니다. 그분들 함자를 제가 한번 불러보면 최기종 선생, 김경태 선생, 나이 순으로 읽고 있습니다. 임세기 선생, 김한중 선생, 강순필 선생, 박상진 선생, 장도환 선생, 이렇게 7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7분이 하루 이틀 사이로 꼭 100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분 7분의 위패를 모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발견한 대한광복단 그 단원들 348분이 계신데 이 7분을 제외한 341분, 이분들의 위패를 전부 모셔놓고 우리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네. 그 제사를 지내는 데는 여기가 또 유림의 도시이기 때문에 격식에 맞춰서 상향제, 초헌제, 독축이라는 건 충문을 낭독하는 거고요. 네. 아헌제, 종헌제, 분헌제의 순서로 하고, 초헌제에서 초헌가는 최기종 선생의 증손자이신 최광식 선생께서 맡아주셨습니다. 348분, 대한광복단이 대한광복단 광복회 암살단 광복단 결사대 이름으로 이름 바꾸면서 활동을 할 때 활동하셨던 분, 이때까지 우리가 찾아낸 348분과 그 외 이름 모르는 분들 해갖고 명단을 전부 적었습니다. 그거 내용을 똑같이 우리가 병풍을 만들어서 제사 지낼 때 이 나머지 분들은 따로 위패를 이제 하나에다 한꺼번에 하고요. 대신 함자를 쭉 써서 뒤에다가 모셔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대한민국에는 보훈단체가 참 많아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안중근 열사 있으면 안중근 열사 기념사업회 이렇게 있죠. 뭐 그런 식으로 뭐 이준 열사 이런 식으로 많죠. 그래서 이제 보훈단체라는 거는 그 유족들이 직접 하는 게 보훈단체입니다. 근데 우리 대한광복단 기념사업회는 유족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을 이어받고자 하는 우리도 후손들이니까 우리 후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념사업회가 아니라 대한광복단이라는 전체 348분의 정신을 기리는, 어쩌면 그보다도 더 많은 분들의 정신을 기리는 합동 기념단체라는 것,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주 회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큰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제가 영광이고요. 감사합니다. 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장렬히 산화하신 고귀한 순국 영령들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